고용노동부 장관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했죠. 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느 기업 임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탄력 근로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노동조합원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국회 담장을 허물고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취재 기자를 무차별로 폭행합니다. 진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라면 이에 대해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들은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민노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진보 지식인이나 이 정부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민노총이 저렇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 여러 가지로 노동조합을 2중, 3중으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에 대해서 하는 만큼 노동조합에도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와 공정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 명백한 고용세습을 아예 단체 협약서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채용 비리들이 줄줄이 나타납니다. 또 대규모 사업장에서 거둬지는 조합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에 대한 회계 투명성 문제는 매우 심각한 현상입니다. 또 대규모 사업장의 노조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선거 위탁단체로 지정하는 것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조합도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사회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부는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장관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노동을 할 때는 사회적으로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관리하는 조선회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과 18년경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인데도 사무직은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3,000명이나 구조조정됐습니다. 같은 회사의 생산적 직원들은 자연감소 외에는 구조조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똑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하도급 업체 직원들은 1만 5천 명이나 구조조정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바로 민노총이냐 아니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글쎄요.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조조정 경영상의위원 해고를 할 때 노동조합과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대상자 선정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은 근로자에게 파업할 권리도 주어지지만은 개인의 재산권도 똑같이 헌법과 법률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파업이 일어나면은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인정되는 대체 근로나 파견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장관님, 노동조합 보호외에 사용자의 쟁의수단 공정화라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도 노동조합의 그 파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대항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쟁의기관 중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것이고요. 또 직장 폐쇄를 통해서 대응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모두 다 다른 편법으로 해가지고 임금이 다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정말 2천만 명 전체 근로자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공기업 그 노동원으로 구성된 민노총을 바라보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노동정책이 100만 명에 불과한 민노총이 아니라 2천만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 노동권 보장, 일자리 확보에 맞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네, 우선 현 정부의 우리 정부의 노동 정책이 민주노총만 바라보고 하는 정책이다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근로자와 같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취약한 근로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은 그래야지만 현실적으로 민노총이 주장하는 것이 결국 다 따라가는 것을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간에 3,600만 명이 2조 2천억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고 국민의 지지가 높다고 굉장히 홍보를 하는데 맞죠? 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실패한 가장 이유는 그것이 인기가 없어가 아니라 복지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았는 데 있는 겁니다. 문케아 실시 이전에는 매년 3조 원의 흑자를 내던 건보 재정이 문케아 실시 이후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또 2026년이면은 적립금이 전부 다 고갈됩니다. 문케어 자체가 차베스의 포퓰리즘과 완전히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19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근 목표로 겨우 가난을 면한 수준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 우리 세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 그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나 저를 포함해가 우리 세대의 아들과 손자대가 과연 우리들 세대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문케어로 3,600만 명이 2조 2천억의 돈을 아꼈다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문케어의 진심으로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 아들, 손자 세대 중에 그 누군가 3,600만 명이 2조 2천억의 돈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는 날을 우리가 대치비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보험 재정을 좀 더 튼튼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이 됩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앞에 여러 의원님들 말씀에 적립금 고갈 대책으로 국고보조금 증가,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토가 아니라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2조 2천억을 흩뿌릴 때에 실제로 한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실제로 한 일, 그냥 검토하고 책상 위에서 회의한 것 말고 네, 오히려 비율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국고보조 비율은. 지난 2년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올라왔고요.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 비율은 비록 낮아졌지만 국고지원액 자체는 더 늘어났습니다. 예, 제가 지적하는 바는 국민이 좋아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냐 여부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할 때도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이 균형되는 것이라는 걸 지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다른 의원님 질문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년 뒤에도 지불준비금이 10조 이상 그리고 그 뒤에도 상시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재정 계획을 짜고 또 그렇게 좀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예, 1966년에 중국에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나가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당시 권력자인 모택동이 개인 인기가 떨어지니까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한 데서 촉발됐다고 보통 평가받습니다. 국가나 권력자가 해서는 안 될 나쁜 일 중에 하나가 국민 간의 갈등과 반목을 일으켜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지난 6월 20일 날 국토부 장관은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과 함께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재검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총리께서 올해 3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언제나 시나리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거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부산, 울산, 경남이 요구하는 대로 김해 신공항이 안전성, 확장성, 소음에 문제가 있다고 재검증 결론을 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다음 총선 공약으로 새로운 공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할 겁니다. 그야말로 TK가 PK를 갈라치기 하고 부산 경남 지역 총선 민심이 야당으로 향하는 걸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 시나리오라고 시중에서 이야기합니다. 총리님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봐 주시죠. 네,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면 그대로 진행이 되었겠습니다마는 부울경에서 기존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승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이 진척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그때 여러 차례 국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울경 검증단과 국토부 사이에 서로 수용 가능한 합의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안 되면 총리실이라도 나서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증은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는 좀 이따 지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영남권은 갈등의 소양돌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삭발하는 사람, 할복하겠다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양측으로 갈려 아웃성입니다. 무려 10년간 서로 죽기 살기로 다퉜습니다. 영남이라는 동질적인 지역이 두 패로 쫙 갈려가지고 끝없이 갈등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와중에 어렵게 2015년에 5개 단체장이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가 입지를 결정하고 결과 승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도 엄청나고 실망하고 허탈했습니다. 그러나 10년간의 영남 지역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해서 다시 10년간의 국토 분열과 주민들과 갈등 1,300만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걸 다시 수면 위로 띄워 올린 겁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점검 차원이라고 아까 대답하셨죠. 민원이라기보다는요. 그동안의 결정 과정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자, 총리님. 네. 그러면은 국책 사업 중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다 재점검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입지를 두고 경기 북구 주민들이 지금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재점검하시겠습니까? 네, 그저 이번 경우는요. 광역자치단체 3곳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단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둘의 차이는 하나는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집권 여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반 시민들이 믿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김해 신공항의 재검증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동의하시죠? 네. 2015년에 용역을 한 ADPI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은 80개국 500개의 공항을 설계하고 시공 감리한 전문성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20억에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럼 재검증은 최소한 재검증은 그보다도 훨씬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번에 재검증을 위해서 어느 전문기관에 맡길 것이며 얼마나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얼마의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밝혀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객관성, 공정성, 과학성을 갖출 만한 그런 검증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기구가 검토해서 이 활동 기한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를 정해놓고 이것만 검증해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연구기관 그냥 뭐 한두 군데 해가지고 몇 명 회의하고 결론 낼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께서는 선거용이 아니라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거 재검증한다 하면은 제가 그 총리님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면은 두 가지를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국민 앞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총선용이 아니면은 이 점검을 시작하고 결론 내는 것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주십시오. 첫 번째. 네. 두 번째. 네. 지난번에 용역도 어렵게 결정된 것이 5개 시도가 합의해서 추진했다면 이번에도 재검증도 5개 시도의 의견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5개 시도가 합의하는 기관, 합의하는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총리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요, 시기는 이런 갈등 상황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증 결과가 나온다면 내놔야 되겠죠.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검증기구의 구성은 5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저 사람의 편향성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은 배제해야 되겠죠. 지금 총리께서는 시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하지 않고 겨우 제척하고 의견 수렴하기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이 꿈이 크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공정하게 하고 진정으로 이 문제를 즉 공명정자 결정 내리셨다면 총선 이후로 미뤄졌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의 의견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 영남권 신공항은 새로운 1,300만 영남 주민들의 갈등이 밀어넣느냐 안 넣느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선거에 이용되었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이 문제가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의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